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좀 젊은 분들, 파이 영상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데 좀 디테일이 부족한 것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파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스왓 분석이라고 뭐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수학 분석을 해보는 거죠. 강점은 뭔가, 이 회사의 강점은 뭔가, 스트렝스, 약점은 뭔가, 위크니스, 기회는 뭔가, 오퍼추니티, 위협은 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인 무장이 되면 설사 종교화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확 나갈 수 있는데, 파이코인은 이제 비용이 안 들고 저처럼 또 나이 들은 사람들이 약간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알아갖고 큰 리스크 없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 가격이 뭐 100불, 막 600불, 1000불, 뭐 7000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은 항상 하다못해 노드를 채굴 해도 올랐다 내렸다 모든 게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이치상 다 알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좀 젊은 분들 머리가 빨랑빨랑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수학 분석을 한번 해셔서 어, 저, 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거 자동으로 영상 만드는 법도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안하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 올해 파이 네트워크에 이제 뭐 강점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강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 블록체인을 이끌어 나갈 이런 리더들의 니콜라스가 3위로 올랐죠. 이더리움, 바이낸스, 니콜라스 5명 중에 랭킹 3위로 니콜라스가 상장도 안 했는데 올라 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기회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거물 5명 중에 주목해야 될 만한 사람 랭킹 3위에 올랐으니 뭐 이게 보통 일이에요. 큰 일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장점이나 기회는 너무나 많이 알지만 약점이나 위협에 대해선 얘기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냉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안테나에 포착된 것만 가지고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 5명이 이제 보테린, 바이낸스, 그 다음에 니콜라스, 저스틴선, 찰스 호킨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제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이제 박사, 아까 포스트 닥터, 그 컴퓨터 사이언스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그걸 했고 소셜 컴퓨팅을 했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디앱 디자이닝 하는 코스를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파이네트워크의 창시자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뭐 이제 그런 거 이런 건 다 우리가 장점이나 기회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친타오 팡이죠.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요. 약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약점이나 위협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참 강점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점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화한다라는 거죠. 또 위협이 강점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학 분석하는 기본이죠. 지금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약점으로 보는 건데 파이코인 초창기에 이제 이런 기본 레이트가 이렇게 내려와서 0.2에서 메인넷의 시간당 0.2에서 0.1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0.1로 내려오는 게 지금 이 메인넷 언저리다. 메인넷 언저리다. 1000만 명 넘고
근데 지금 베이직이 0.140인가요? 0.140. 네, 요 언저리에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예정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0.140인가요? 0.0140인가? 여기서 이제 뭐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로드맵상에 파이코인 측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긴 지 4년이나 됐는데 메인넷도 저는 이제 올해 완성된다고 봤는데 이거를 2024년 3월 14일에 한다라는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무슨 놈의 메인넷 만드는데 5년이나 걸리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약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 세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제가 민스 맥필립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이게 엔지니어 똑똑한 엔지니어가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사람이 엔지니어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비즈니스맨이더라고요. MBA 코스를 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놓은 걸 초창기에 보면 처음에 파이코인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했는지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자기는 이제 뭐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류학자 펑이겠죠. 그 다음에 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니콜라스와 또 누군가가 하나 있었나 보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맨 자기겠죠. 어떤 바로 들어와서 물었다. How do we bring the power of cryptocurrency? 한번 우리 이 암호화폐의 이 힘을 그냥 일반 대중들도 다 갖게 하면 어떨까?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죠. 술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거 시간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들고 근데 일반 사람들도 이런 암호화폐를 접하게 하면 어떻게 한번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야 그럼 우리 회사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2019년 3월 14일 날 회사 개시 여기 땅 했다라는 거죠. 그게 맥필립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나갔죠. 그 다음에 5년이란 세월, 그 다음에 지금 4년이란 세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메인넷이 뭐 완성이 되긴 됐지만 아직 폐쇄형이고 오픈형으로 가질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야, 혹시 얘가 개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인류학자고요. 인류학자고 이 사람이 이제 두 명의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인류학자가 있으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와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를 쭉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암호화폐 이런 거는 엄청난 참 강점이고 기회고 반대로 위협도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길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한 걸 보니까 이 친구는 2020년 5월 13일 이후에 페이스북에 일단 뭐 글을 올리는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저 이 친구가 중요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나간 건가 라고 생각했더니 이 친구 그냥 비즈니스 파트 MBA 과정에 있는 친구였어요. 빈센트 맥필립은. 그래서 뭐 위협 요인이나 이런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파이코인의 최고의 광점은 역시 KYC죠. 이 막노동꾼이나 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것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되고 나면 물론 이거도 얘네 광고 안 하고 이런 거 봐서는 굉장히 참 자금도 빵빵한 것 같은데 근데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당연히. 정말 특징이 여기 나오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암만 힘이 들어도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라는 게 저는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장점을
이 KYC 제도로 봐요. 저희 아들이나 딸이나 뭐 마누라나 내 건 언제 되는 거야? 맨날 왜 이게 서 있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물어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 이제 위협 요인이 있는데 한 10년간 저 구퉁이 찌그러져 갖고 저 디바이스가 없어 갖고 찌그러져 있던 MS가 요즘 갑자기 GTP 챗 때문에 딱 숨겨진 패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도에 DID 아이온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형 신원인증 Decentralized ID, Identification. 결국 KYC가 야 이게 너야? 그래 이게 나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기계상으로는 인공지능도 만들고 뭐 기계상으로는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다 했나 봐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계가 한 것은 조작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이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긴 다음에는 이 사람을 뭐 IP를 옮겨 다니면서 하고 이 사람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뒷수습할 이런 금융이나 법률적인 게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은 다 됐는데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손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거꾸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DID에다가 가령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KYC 하는데 지금 12만 5천 명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나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나 한 300만 명을 가지고 해서 KYC를 동시에 확 해버린다면 그러면은 가장 큰 강점이 약점으로 위험 요소가 되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DID 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미비한 베타 버전인지 안 그러면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우리도 인터넷상으로 되지만 직접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감 제도라든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감 증명 용도라든가 모든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약점이기도 하고 위험 요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젊은 분들 저보다 좀 깊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주시고요. 요즘은 생각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해커톤이 분명히 이제 기회는 기회인데 이 기회 속에 혹시 약점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D앱을 찾으러 아이디어를 찾으러 다니는 건지 만약에 제가 경영자라면요 사람을 찾으러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만든 사람의 그 천재들을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 해커톤 대회가 슈퍼 개발자를 찾아 나서는 지금은 개발자가 좀 쓸만한 친구가 그렇게 없는데 슈퍼 개발자의 씨앗을 갖고 있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 해커톤 대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니콜라스 부부는 굉장히 초조하겠죠. 그런 사람을 못 찾으면 이 살벌한 이 지금 4차 산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쟁터에서 한 칼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경영자는 항상 그렇게 유비무한 준비도 하면서 이제 환란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커톤 대회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제가 자세히 보고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냉정한 안목을 잃어버리고 이제 또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이제 남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지 절망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남의 막 약점을 파고 디비고 하는 거 잘 못해요. 그게 약간 좀 성격도 좀 베베 꼬이고, 가시나무 중엔 큰 나무가 없지만 가시나무 중에는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 봐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약점 잘 찾는 그런 사람들 중에 큰 사람들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리한 통찰력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학 분석을 한번 좀 해보셔서 이런 거는 우리끼리 좀 공유를 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약점을 찾으면 이 약점을 기회로 만드는 거를 건의하면 되잖아요. 위협이 있으면 이 위협을 극복해서 강점으로 가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파이코인 상장되면 나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들은 사람은 그렇고 저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저희 집 식구들 뭐 다 그렇고 그러나 제가 이 파이 영상을 하다 보면 이걸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건의도 하고 뭐 야기님 같으신 분, 뭐 기동공유기름 같으신 분, 용크 컴퓨터 같은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화해서 도와주고 소장님이 못하시는 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파이 커뮤니티의 경영진들 참 그런 고마운들 그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약점을 파이코인의 약점을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거고 어떤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가정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파이코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파이코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만약에 나중에 지금 DID 같은 거를 파이코인이 죽어라고 KYC 해놨는데 DID 아이온 갖고 파이코인 자체의 장점을 약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알아서 그리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가 있고 이 3,500만 원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KYC를 파이코인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더라도 파트너 정도로 두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파이코인 채굴하는 것처럼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집단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시장에서 작전 세력의 밥이에요. 냉정성을 잃어버리니까 안 팔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 안 팔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이를 사랑하는 사랑과 본디 사랑도 없고 선과 악도 없는 시장의 이 세력들하고 하면은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죠. 시장은 정이 없는 데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파이 네트워크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자체 파이 네트워크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약점과 위협을 한번 좀 공부 삼아 젊은 분들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